오늘 식품의약국 FDA가 존슨앤존슨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다른 백신과 교차 접종도 허용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교사들의 백신 접종률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목표치에 근접했습니다. 뉴욕시가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1인당 $500의 보너스도 지급됩니다.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조기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전역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 식품의약국 FDA가 존슨앤존슨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다른 백신과 교차 접종도 허용됐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추가 접종은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번 결정은 기존처럼 FDA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FDA는 존슨앤존슨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방안도 승인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교차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됐고 얀센 계열 백신 접종자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더 강한 면역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FDA 자문위원회는 국립보건원의 연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존슨앤존슨 등 얀센 계열 백신 접종자가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한 경우 항체가 76배 늘었고 화이자 백신을 추가 접종한 경우 35배 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추가 접종한 경우 항체가 4배가량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상반된 결과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특정 백신을 선호할 것 없이 상황에 따라 교차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DC의 이러한 입장도 이번 승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LA 통합교육부 교사들의 백신 접종률이 증가했습니다. 접종 마감 시한을 연장했지만 교사들의 참여율이 늘며 당초 계획보다 빨리 목표치에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LA 통합교육부 교사들의 백신 접종률이 99%를 달성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 80%대에 머물렀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겁니다. LA 통합교육부는 교사뿐 아니라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률 또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직원들은 현재 97%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백신 접종이 늘어난 것은 교육부가 시행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다소 강경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마감 시한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캠퍼스 출입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해고 수순과 다름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출근이 금지된 교사와 교직원들은 이달 말까지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한 경우 출근이 허용되지만 다음 달 15일까지 두 번째 접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교직원 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이번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고용해지를 전제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징벌적 접근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오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한 사람당 $500의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소식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오늘 드블라지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소방관과 경찰 등 전체 공무원이 10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첫 번째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사 등 교육국 직원과 의사, 간호사 등 보건 종사자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30여만 명에 달하는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단 라이커스 알렌 교도소처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직에서 일하는 직원은 12월 1일까지 첫 번째 접종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백신 접종자에게는 1인당 $500의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반면 접종 거부 직원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무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드블라지 시장은 오늘 아침 MSNBC의 모닝조에 출연해 이제는 모두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때라며 공직자들은 예방접종을 받고 뉴요커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전 직원의 백신 접종률은 약 83%입니다. 그러나 이중 경찰과 소방관의 접종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NYPD에서 근무하는 5만 5천 명의 경찰과 민간인의 접종률은 69%에 그치고 있습니다. FDNY 직원 접종률은 59%로 경찰보다 훨씬 낮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만 72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지만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타임스퀘어에 모여 백신 의무화에 대한 분노를 표명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이유케어 클리닉은 시더스 사이나이 건강형평성 연구소,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방암 검사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유방암 검사는 물론 각종 암 검사율이 감소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미의학협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 코로나19 이후 유방암 진단 건수가 52%나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암에 걸린 환자가 감소한 것이 아닌 암 검사를 받는 여성이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케어 클리닉, 시더스 사이나이, 미겔 산티아고 의원은 유방암과 각종 암 예방을 위해 한인들의 정기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외출이 줄고 건강관리에도 소홀해지고 있다며 각종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생각하신 거는 알지만 암은 코로나19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진, 암 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자신들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꼭 바로 예약하고 검사 꼭 받으세요. 이유케어 클리닉과 시더스 사이나이 건강형평성 연구소는 무료 유방암 검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29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유케어 윌셔 클리닉에서 진행됩니다. 촉진 검사와 메모그램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LA 카운티 거주 40세 이상 여성으로 건강보험이 없고 소득이 연방 빈곤선 200% 이하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예약해야 하고 1년 이상 유방암 검사를 받지 않은 여성이어야 합니다. 연방 빈곤선 200%는 1인 가정의 경우 월 2,126달러, 2인 월 2,873달러, 3인 월 3,620달러, 4인 가족은 월 4,366달러 이하입니다. 시더스 사이나이 건강형평성 연구소는 3년째 이유케어와 함께 무료 유방암 검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더스 사이나이는 정보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 증상이 없는 암의 무서움을 알리며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암은 정기검진처럼 받으실 수 있는 암은 5가지밖에 없으세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이요. 특별히 유방암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유방암은 증상이 없을 때 정기검진으로 검사를 받으시면 조기 발견이 가능하세요. 조기 발견하셔서 우리가 유방암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비용이나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아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We want everybody to come back out, get their healthcare screenings in general. In fact, I got checked today for my iron because it's important that we get out, get checked. But particularly even more important for women in our community to come out and get their mammogram screenings, their cancer screenings, because it could save a life. 한인 교계도 무료 검사를 위한 장소 제공과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같이 함께 나오셔서 그런 참여하시고 건강검진을 받고 하심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또 우리 삶을 또 질을 또 높여가는 그런 일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인 단체와 병원, 지역 정치인은 지금도 팬데믹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건강을 관리 유지하기 위한 각종 암 검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꼭 받아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총영사관이 기소 중지 재외 국민들을 위한 특별 자수 기관을 운영하고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재외국민들을 위한 특별 자수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인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소 중지된 재외국민은 본국에 입국한 뒤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자수하면 사안에 따라 입국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사건 적용 시점은 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해당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와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돼 기소 중지 상태로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대상입니다. 간이조사 등 특별 절차를 통해 기소 중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됩니다. 특별자수 접수는 LA 초용사관 민원실에서 담당합니다. 제기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LA 초용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자들의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우편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지 일주일 후에는 대검찰청으로 연락해 배당된 검사실을 확인한 뒤 간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LA 초용사관은 특별자수기간 운영에 따라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전역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물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민들에게 절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원인은 올해 들어 강우량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기상 관측사상 역대 두 번째로 비가 적게 내리고 있는데 지난 8월은 역대 가뭄이 가장 극심했던 한 달로 집계됐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7월부터 물 사용량을 평소보다 15% 줄이는 자발적 절수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 5% 절수에만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남가주 지역의 가뭄은 더욱 극심한 수준입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절수량이 3.1%에 불과한데 이는 물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수자원 확보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물 소비량이 이어질 경우 강제로 수자원 공급량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기인 겨울이 찾아와도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가뭄을 해소할 만한 충분한 비가 내려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샌디에이고 경찰이 지난 1월 실종된 여성의 살인 용의자로 남편을 체포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신은 나오지 않았는데 경찰은 남편이 용의자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샌디에고에서 실종된 여성의 남편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샌디에고 북부 출라비스타 경찰은 오늘 실종된 여성 메이 마이에테의 남편 레리 마이에테를 살인과 불법 총기 소지 두 가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oday at 11:42 a.m., the Chula Vista Police Department SWAT team served an arrest warrant and arrested Larry Mailete for the murder of his wife, May Mailete. Larry was taken into custody at his home and was alone at the time of his arrest. 아직까지 메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남편의 살인 혐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The investigation has included over 67 search warrants, 87 interviews, review and investigation of over 130 tips, and thousands of hours of methodical investigative efforts. These efforts ultimately generated a variety of pieces of evidence that have become clear and overwhelming. Larry Mailete, May's husband, is responsible for May's murder and disappearance.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야라고 알려진 메이는 샌디에고 해군기지의 방산업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지난 1월 7일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출라비스타 집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메이가 레리에게 평소 폭행을 당해왔으며 부인 메이는 이혼을 원해왔던 것으로 가족들은 진술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4살과 9살 그리고 11살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메이의 가족들은 메이가 살해됐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메이의 언니는 메이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I still want to see my sister.
want her to come home to us. Please, if you know anything at all, please help us. We are pleading. 남편 레리를 체포한 경찰은 아직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며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발표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신을 찾아주겠다고 가족들과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